자, 이번 시간에는 보호 속의 응력 중에서 보호 속의 전단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호는 하중을 받으면 각 단면에 굽힘 모먼트 M과 전단력 F를 동시에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하중을 받아 구부러지면 보호는 횡단면에 전단력이 일어나므로 전단면에 따라 전단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굽힘 모먼트가 일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전단력을 받는다는 것을 굽힘 모먼트 선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굽힘 모먼트는 그 단면에 발생한 법선 응력 시그마 x의 우력의 합력이고, 전단력은 그 단면의 단면상에서 어떠한 상태로 분포하는 전단 응력 타우의 합력입니다. 따라서 횡단면에 대한 전단 응력의 크기와 분포 상태를 구하려면 보호 단면의 각 부분의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종단면에 대한 전단 응력의 존재를 출발점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우리가 타우를 중립축으로부터 y1만큼의 떨어진 위치에 수편 정단 응력이라고 하고, 시그마 x를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위치에 적용하는 굽힘 응력이라고 하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시그마 x는 로 분의 2y다, 이러한 식을 지난 시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물체도 mn PQ 단면과 M-N-P-Q 단면의 힘의 성분을 살펴보면, 자, 우선 MNPQ 단면에서의 수직력은 아래의 식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양변을 적분해서 최종적으로 일식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같은 방법으로 M-N-P-Q 단면에서 수직력을 우리가 구해서, 자, 이 식을 우리가 2식이라고 하고, 또한 수편 전단 응력에 의한 힘은 우리가 3식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유물체도상에서 X축 방향으로의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식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이 과정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평 전단 응력 타우에 관한 식은 BI분의 FQ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 쳐놓으시고, 자, 여기에서 타우라고 하는 것은 굽힘 모먼트에 의한 수편 전단 응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위는 전단 응력이니까 뉴턴 퍼 미터의 자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F라고 나와 있는 거는 책에 따라서는 이걸 V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단력을 우리가 힘이니까 F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V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F 또는 V로 표시하는 이거는 전단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Q는 우리가 단면 1차 모먼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평면 도형의 성질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타우를 구하고자 하는 위치로부터 도심점의 바깥쪽 부분에 대한 단면 1차 모먼트다. 그래서 Q, 그 다음에 I는 단면 2차 모먼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폭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타우를 구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폭을 우리가 B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수평 전단 응력 타우는 우리가 BI분의 FQ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도형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전단 응력을 알아보면,
자, 사각형 단면일 때 우리가 전단력을 구하는 식 타우는 bi분의 fq다. 방금 전에 배웠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 결론식에 의해서 자, 이러한 사각형일 때 우리가 임의의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타우를 계산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최종적인 식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우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이 자 2분의 3 f a분의 f다. 자, a분의 f가 우리가 전단력을 단면적으로 나온 게 이게 타우죠. 그러니까 자, 이게 평균값 일반적인 타우 미니 그 평균값보다 2분의 3 그러니까 1.5배 더 자, 타우가 최대값에서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단면은 자, b 곱하기 폭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타우 맥시멈은 자, 1.5 타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 전단 응력은 상하 표면에서 0이 되고, 그러니까 맨 위에서 하고 맨 아래에서 0이 되고 가운데에서 맥시멈이 되는데, 맥시멈은 자, 평균값보다 1.5배가 더 크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수평 전단 응력은 상하 표면에서 0이며 중립축에서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2차 포물선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 타우가 맥시멈인 값은 자 2분의 3 그러니까 1.5 a분의 f더라. 자, 이 a분의 f는 이제 평균값 전단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평균 전단력보다 1.5배 최대 지점에서 1.5배 더 크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최대 전단 응력 타우 맥시멈은 평균 전단 응력보다 약 50% 정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사각형일 때 최대 전단 응력이 평균 전단 응력보다 자, 50% 더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단면이 원형일 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원형일 때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소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 가지고 자, 타우를 구해 봤더니 자, 타우가 r일 때 0이고 그러니까 타우가 y가 r일 때 타우가 0이고 y가 0인 지점에서 타우가 맥시멈이 되더라. 그래서 맥시멈 값이 얼마냐? 3분의 4 AF더라. 그래서 3분의 4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1.33 정도 되겠죠. 그래서 최대 전단 응력은 우리가 평균 전단 응력, 자, 우리가 중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맨 위에 하고 아래에서 우리가 전단력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원의 중심에서 최대 전단력이 되는데, 자, 최대 전단력은 평균 전단력보다 3분의 4배 더 크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33배 정도 평균 응력보다 더 크더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형이기 때문에 단면적 구하는 식이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단력을 나눠봤더니 자, 최대 전단력은 자, 평균 전단력보다 1.33배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형 단면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폭이 b이고 높이가 h인 단면적 a를 갖는 보에 전단력 v가 작용할 때 최대 전단력은 얼마인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직사각형일 때는 자, 직사각형 단면 타우 맥시멈은 우리가 평균, 여기에서는 이제 f 대신 v로 전단력을 v로 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단력이 v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 a분의 v 그러니까 평균 전단력보다 자, 2분의 3배 그러니까 1.5배 더 크단 얘기죠. 그래서 최대 맥시멈 값은 1.5 타우 미니더라. 평균 전단력보다 1.5배 크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원형일 때는 3분의 4배 그러니까
3배 정도 평균 응력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재료의 조합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별표 해 놓으시고, 이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풀리나 치차 또는 우리가 마찰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전을 하면서도 비틀림을 받는 회전을 통해서 비틀림을 받으면서 굽힘 모먼트를 동시에 받는 그러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차축이나 치차나 풀리나, 자, 이러한 것들은 달려서 회전하는 축은 굽힘 모먼트와 비틀림 모먼트를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굽힘 응력을 받으면서도 비틀림 모먼트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의 축도 마찬가지고, 즉 이렇게 비틀림 모먼트와 비틀림 모먼트 T와 굽힘 모먼트 M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자, 이러한 응력을 조합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먼트로 인한 상당 비틀림 응력하고, 자, 상당 비틀림 모먼트에 의한, 그러니까 T2를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먼트라고 하는데, T2로 인한, 자, 상당 비틀림 응력을 우리가 타우 E라고 하고, 상당 굽힘 모먼트, 자, 상당 굽힘 모먼트를 우리가 M2라고 하는데, 우리가 M2로 인한 상당 굽힘 응력을 시그마 E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상당 또는 등가 비틀림 모먼트를 T2로 표시하고, 상당 비틀림 응력, 그러니까 이게 전단 응력이죠. 이걸 타우 2라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당 굽힘 모먼트 또는 등가 굽힘 모먼트를 M2로 표기하고, 이때 발생되는 응력을 우리가 상당 굽힘 응력, 그래가지고 시그마 2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축의 단면에 발생하는 비틀림 응력과 굽힘 응력은 조합 응력으로 구해야 하므로 최대 주응력, 자, 최대 주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n 맥시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최대 전단 응력을 타우 맥시멈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비틀림 모먼트와 굽힘 응력이 작용할 때 우리가 주응력 시그마 n 맥시멈은 얼마만큼 나오느냐, 2분의 1, 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더하기 2분의 1 루트, 자, 시그마 x의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자승 플러스 4 타우 xy의 자승, 이렇게 나오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 x는 우리가 시그마 b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순수 굽힘 응력 시그마 x를 우리가 시그마 b라고 하는데, 이걸 순수 굽힘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렇게 주응력에서는 시그마 y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타우 xy가 타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최대 주응력은, 자, 시그마 2 시그마 2 상당 굽힘 응력 시그마 2는 2분의 1, 자, 시그마 y가 0이 된다 그랬죠. 0이 되고 시그마 x가 시그마 b 순수 굽힘 응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시그마 b 플러스 2분의 1, 자, 여기에서 시그마 y가 0이 되니까 시그마 x의 자승인데 x가 시그마 b라 그랬으니까 시그마 b의 자승 플러스 4 타우 xy인데 타우 xy는 타우와 같다 그랬습니다. 순수 비틀림 응력. 그래서 4 타우의 자승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러한 식을 우리가 처음 만든 사람이 랭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랭킨의 우리가 최대 주응력설이라고 하는데, 자, 시그마 2는 2분의 1 시그마 b 플러스 2분의 1 뉴트 시그마 b의 자승 플러스 4 타우의 자승이라는 이러한 상당 굽힘 응력을 구하는 식을 우리가 랭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랭킨의 최대 주응력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랭킨이 이렇게 얘기한 상당 굽힘 응력은 주로 영강, 재료 중에서 영강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영강이 아니라 주로 주철, 우리가 좀 강한 재료 있죠? 주철에 대해서 주로 이 상당
굽힘 응력을 주로 적용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타우 맥시멈, 그러니까 전단력, 최대 전단력은 우리가 2분의 1 뉴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자승 플러스 4 타우 xy의 자승,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 굽힘 응력 시그마 x를 시그마 b, 그 다음에 시그마 b는 자 0이 되고 타우 xy가 타우의 상당함으로 타우 2는 우리가 상당 굽힘 응력은 상당 비틀림 응력 우리가 타우 2는 2분의 1 시그마 b의 자승 플러스 4 타우의 자승, 이렇게 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마 요 b가 아니고 시그마 y죠. 제가 여기 보니까 요 시그마 x는 시그마 b 순수 굽힘 응력이 되고 여기 시그마 y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미스 프린터죠. 여기 y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1 자 시그마 x가 b가 되고 시그마 y가 0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고, 자 타우 xy도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자 4 타우의 자승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자 상당 비틀림 응력 그 타우 2는 2분의 1 누트 시그마 b의 자승 플러스 4 타우의 자승 이렇게 됐는데, 자 요 식은 우리가 게스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발견했다 그래서 게스트의 최대 전단 능력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게스트의 최대 전단 능력설은 최대 전단 능력설은 주로 영강, 우리가 이제 요 위에는 주철이니까 주철은 주로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냥 치성이 강하고 강도가 강한, 강도는 강하지만 충격이나 이런 거에 약한, 우리가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주철에 우리가 주로 적용되는 식이고, 여기 게스트에 의한 최대 전단 능력설은 영강,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전단 파괴가 잘 일어나는 영강에 적용되는 식입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상당 비틀림 모먼트 T2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비틀림 모먼트 T는 타우 곱하기 ZP라 그랬습니다. 전단 응력 곱하기 극 단면 개수. 자 그래서 T는 타우 곱하기 ZP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 T 대신에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먼트 T2를 적용하면 T2는 타우 2 곱하기 Z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타우 2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2분의 1 루트 시그마 b의 자승 플러스 자 4 타우의 자승 이렇게 쓸 수 있었으니까 이 식을 우리가 넣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여기에 ZP가 우리가 원형인 경우에 ZP 극단면 개수는 16분의 파이 d의 3승이고, 자 우리가 단면 개수는 32분의 파이 d의 3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그마 b는, 자 시그마 b 굽힘 응력은 z분의 m이니까 z 대신에 32분의 파이 d의 3승을 넣어서, 자 여기에 식을 정리하면 파이 d의 3승분의 32m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타우는 zp분의 t니까 자 zp가 방금 전에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6분의 파이 d의 3승분의 t 해서 정리하면 파이 d의 3승분의 자 16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자 비틀림 상당 비틀림 모먼트 T2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2분의 1 루트 자 파이 d의 3승분의 32m의 자승 플러스 4 자 타우가 파이 d의 3승 16t의 자승이니까 이 식을 우리가 곱하기 또 ZP 16분의 파이 d의 3승에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32 파이 d의 3승 루트 파이 d의 3승분의 32의 자승 그리고 m의 자승 플러스 t의 자승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게 이제 약분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 아래 약분하면 뭐만 남습니까? m의 자승 플러스 t의 자승만 남겠죠. 그래서 비틀림
상당 비틀림 모먼트 T2는 최종적으로 누트 M의 자승 플러스 T의 자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굽힘 모먼트의 자승 플러스 비틀림 모먼트의 자승 하면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먼트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별표 해 놓으시고, 자, 상당 비틀림 모먼트 구하는 식. 자, 누트 M의 자승 플러스 T의 자승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 굽힘 모먼트, 그러면 M2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굽힘 모먼트 M은 시그마 곱하기 Z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굽힘 응력 곱하기 단면 개수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상당 굽힘 모먼트 M2는 자, 시그마 2 곱하기 Z니까 시그마 2는 2분의 1 시그마 B 플러스 2분의 1 누트 시그마 B의 자승 플러스 4 타우의 자승 곱하기, 자, 여기 Z 값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니까, 자, 이 식을 마찬가지로, 자, 여기 Z값 32분의 파이 D의 3승 요걸 우리가 넣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 자, 파이 D의 3승 분의 32M 플러스 2분의 1 누트, 자, 파이 D의 3승 분의 32M의 자승 플러스 4 파이 D의 3승 플러스 16분의 T의 자승 곱하기 32분의 파이 D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마찬가지로 정리했더니 상당 굽힘 모먼트 M2는 자, 2분의 1 가로 열고 M 플러스 누트 M의 자승 플러스 T의 자승 이렇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누트 M의 자승 플러스 T의 자승 이게 뭐였습니까? 자, 상당 비틀림 모먼트였죠. T2였죠. 그래서 요것 대신에 우리가 T2를 넣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 가로 열고 M 플러스 T2 비틀림 상당 모먼트 굽힘 모먼트 플러스 비틀림 상당 비틀림 모먼트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도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 놓으시고, 자, 상당 굽힘 모먼트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배웠던 내용에서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먼트 그 다음에 상당 굽힘 모먼트를 배웠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먼트 굽힘 모먼트를 이용해서 그러면 축을 설계를 하면, 자, 우리가 굽힘력을 받으면서 차축과 같이 위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받으면서 바퀴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비틀 모먼트를 동시에 받는 직경 축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축의 재료가 연광과 같은 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최대 전단 응력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자,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광인 경우에는 상당 비틀림 모먼트, 상당 비틀림 모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연성 재료는 아까 게스트의 최대 전단 응력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타우 2 상당 비틀림 모먼트는 타우 맥시멈에다가 ZP, 그러니까 극 단면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 비틀림 모먼트를 구하는데, 타우 A 곱하기 16분의 자, 극단면 개수 16분의 파이 D의 3승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D를 우리가 끄집어내고 식을 정리를 하면 파이 타우 A 분의 자, 16T2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D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의 3승이니까 요게 3승을 없애는 대신 여기에 3승근, 누트 3승근을 여기에 넣어줘 가지고 우리가 D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축의 재료가 주철로서 치성 재료인 경우에는 최대 주응력설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랭킨의 식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때 상당 굽힘 모먼트, 자, 상당 굽힘 모먼트 M2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2는 시그마 맥시멈에다가 단면 개수 Z를 곱한 게 굽힘 모먼트니까, 자, 이 식에 의해서 자, 타우 A 곱하기 32분의 파이 D의 3승 해가지고 요 D의 3승을 우리가 끄집어내면, 자,
D는 자, 요 삼성 없애고 여기에 삼성근 루트를 씌워서 파이 시그마 A 분의 자 32m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진 D하고 여기에서 구해진 D 중에서 우리가 큰 값을 선택해 주면 더 안전한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굽힘과 굽힘 응력과 비틀림 응력을 동시에 받는 어떠한 축을 설계할 때는 여기에 있는 비틀림 상당 모먼트와 상당 비틀림 모먼트와 상당 굽힘 모먼트에 의한 우리가 직경을 두 개를 구해 가지고 이 식에 의한 직경과 이 식에 의한 직경을 두 개를 구해 가지고 둘 중에 어느 값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큰 값을 선택해 줘야 우리가 안전한 설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비틀림 모먼트와 굽힘 모먼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당 비틀림 모먼트와 상당 굽힘 모먼트에 의한 우리가 직경을 설계를 해서 둘 중에 큰 값의 직경을 적용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자 허용 비틀림 응력이 150 메가뉴턴 퍼 미터의 자승인 전동축이 250 뉴턴미터의 굽힘 모먼트와 60 뉴턴미터의 비틀림 모먼트를 동시에 받고 있다. 다음 중 이 축의 지름을 설계할 때 가장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상당 비틀림 모먼트 구하는 식 T2는 루트 M의 자승 플러스 T의 자승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M값이 250 뉴턴미터고 자 T 값이 60 뉴턴미터입니다. 그러면 자 T2 값은 어떻게 됩니까? 257 뉴턴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 T2는 타우 A 곱하기 ZP 이렇게 되니까 ZP가 16분의 파이 D의 3승이죠. 자 요 아까 D를 구하는 식 우리가 앞에서 구하는 식에다가 자 각각의 T 값 넣고 우리가 타우 값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D는 0.02059 미터가 되더라. 그러면 자 여기에 뉴턴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미터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줘 가지고 20.59 미리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